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태경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운전을 해서 가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서 차 안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소음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루시드나 이 리비아 같은 거를 테슬라와 비슷한 전기차라고 생각을 계속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애플에서 또다시 애플카에 대한 얘기를 했죠. 다른 차들과 다르게 애플은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애플카는 전기차일 뿐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차를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거나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나와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나와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리비안과 루시드를 테슬라와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 잘 들어보십시오. 전기차는 산업혁명 시대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의 기술들. 급속 충전 기술만 빼고는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차체와 배터리를 조금 더 효율적인 걸로 속도가 빠르게 되는 걸로 바꿨을 뿐이죠. 그런데 이미 기본 기술은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차가 사장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장됐습니다. 건축물을 비교를 하자면 건축물이 고딕 시대, 르네상스 시대 이렇게 계속 이렇게만 나갈 때 이러한 각 시대를 대표하는 것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마지막에는 결국 화려함의 극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변한 거 없이 내부 인테리어의 작은 세세한 디테일한 조각, 의자의 문양, 나무를 파고 상하를 깎고 그런 것에 계속 치중을 했단 말이에요. 롤스로이스나 이런 차들 보면 자동차에 더 이상 개발할 게 없으니까 내부의 고급 자재들을 때려놓고 가격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탈을 집어넣고 뒷좌석에 넓은 의자와 가죽 소파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그런 것들 얘기하죠. 벤츠도 마찬가지고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테슬라가 나오기 전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마지막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얘기하는 거는 자동차가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은 하나의 거쳐가는 단계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로봇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테슬라라는 주식이 일반 전기 자동차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여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그래서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자율주행차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AI 회사예요. 자, 루시드나 니오나 이런 전기차들 현대 자동차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는 이 사물 인식 기술을 라이다를 사용한 사물 인식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자동문이나 이런 데 쓰이는 레이저 있죠. 레이저가 꺼내는 것들을 원형으로 돌리면서 고속회전시켜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수평 그림을 분석을 해서 사물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뒷면은 알 수가 없고 앞면에 내가 보이는 쪽만 선을 가지고 그것의 형태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선은 전혀 구분을 할 수 없어요. 리안이나 니오나 현대자동차나 이러한 차들은요. 그래서 여러 개의 라이다를 설치를 하고 강아지 이런 것들이 범퍼 높이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위 두 가지의 높이를 하고 수직적인 형태의 라이다는 왜 필요 없냐? 도로 위를 계속 달리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게 애플의 이번에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물 인식 기술을 보니까 라이다 플러스 라이다 이후에 나와 있는 사물 인식 기술인 레이저의 정방형 레이저를 바둑판 모양의 레이저를 전방을 향해 쏴서 그것이 바닥을 통해서 3D 형태로 굴곡을 지게 돼서 만들어내는 그 그림을 인식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것을 추가로 더 전방에다가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루시드보다는 애플카에서 나오는 차가 조금 더 진보된 사물인식 기술을 사용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테슬라는요. 일반적인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냥 카메라만으로 AI가 분석을 해서 사물의 형태와 사물의 거리와 그리고 수직, 수평 포함한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듯한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대단하고요. 이것이 완성이 돼서 자율주행이 되는 단계는 결국은 로봇에도 바로 적용을 해서 5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3차원적인 공간 안에서 모든 전방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작던 크던 그것에 대해서 3차원 사물 인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카메라 렌즈를 통한
사물인식 기술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 AI의 사물인식 기술에 대한 해석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한 차원 높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론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고 AI 회사라고 했습니다. 전초전을 기초 기술로 자동차를 이용할 뿐이에요. 거기에 스타링크를 통한 네트워크까지 같이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현재의 해일이나 지진이 일어나서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이런 데 있는 메인 케이블이 한꺼번에 끊어진다. 이렇게 될 때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가장 좋겠지만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살아남는 것은 지금 모든 전 세계의 네트워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하드웨어, 클라우드 정보들이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물신경망 형태의 웹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은요,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공위성, 즉 스타링크만이 외부에서 살아남아서 그것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비안이나 루시드나 심지어 애플까지 테슬라와 동급의 기술로 차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고 향후 모든 산업 기술과 인간 생활을 영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기술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AI 회사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주식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사물 인식, 공간 인식 기술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AI고요. 그래서 그 AI 회사가 바로 테슬라이고, 결국은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AI 회사 이렇게 두 개까지가 지금의 완성된 것인데, 거기에 앞으로 인공위성 통신 회사 스페이스X에서 개발한 스페이스쉽을 활용한 우주선 회사가 있죠. 우주선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전 세계적으로 1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우주선 로켓 비행기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통신회사, 지금 한국의 KT나 SK처럼 이러한 통신회사가 스타링크가 통신회사가 됩니다. KT나 SK처럼 그런 대형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학 분야를 포함한 모든 그 단순 로봇이 아니라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소형, 대형 로봇 회사가 다시 테슬라가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이 지금 테슬라 에너지 회사 있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재해 시에 전기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더라도 가정집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배터리로 저장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산 전력 회사가 다시 테슬라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오지에 테슬라 슈퍼차저나 또는 세미 트럭이 운송을 할 때도 충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그 슈퍼차저 사업과도 연관이 있는 그러한 대형 회사로 바뀔 것이고요. 그리고 진공터널 산업, 앞으로 그 차세대 교통수단인 비행기 로켓과 더불어 지하에서 고속으로 도심과 도심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데 도움이 되는 운송 기술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한국 또는 미국의 AT&T처럼 통신회사 플러스 비행기 회사의 주식 플러스 로봇 회사의 주식, 애플의 클라우드처럼 이러한 그 FSD에 대한 그 주식, 이러한 그 가격들을 다 더해 보십시오. 보링 컴퍼니부터 해서 다 더하면은요, 지금의 1000배 우습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장기적인 미래이기 때문에 또 더 크게 바뀔지 아니면 중간에 테슬라가 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믿고 계시면 계실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즉 미래의 큰 그림을 가지고 회사를 발전시키는 거라는 게 정말 대단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믿고 계속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